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수업 정말 중요한 내용 다룰 거예요.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거의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 있죠? 네, 바로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정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컨텐츠, 여기에 어떤 경제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다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거기 민수 학생. 만약에 최신 영화 파일을 하나 다운받아서 친구한테 복사해 준다고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까? 거의 안 들겠죠? 맞아요. 전기세 정도? 사실상 비용은 그냥 0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바로 이겁니다. 정보제 경제학의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교수님,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정보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왜 다른 상품이랑 다르게 특별하게 배우는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수진 학생. 맞아요. 왜 정보제가 특별한지 그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정보제는요,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종이책은 종이, 잉크, 제본 같은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어때요? 그냥 파일이죠. 그 가치는 오로지 그 안에 담긴 글, 이야기, 즉 정보 그 자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제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정보제가 정말 널려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하굣길에 듣는 멜론 음원, 주말에 몰아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또 자기 전에 웹툰 보는 거, 전부 다 정보제예요. 이제는 우리 삶에서 때려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쵸? 교수님, 그럼 이상한데요? 아까 복사하는데 돈이 거의 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듣는 음악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야, 민수 학생, 바로 그겁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왜 공짜가 아닐까? 이 질문이 바로 정보제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경제 모델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다들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같이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바로 정보제 시장의 비밀을 푸는 열쇠거든요. 먼저 영화 한 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 캐스팅하고 촬영하고 CG 작업하고 처음 한 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이걸 우리가 고정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수백억,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일단 영화가 완성되면요? 그걸 파일로 복사해서 한 명 더 보게 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 즉 한계 비용은 어떨까요? 그렇죠. 거의 0에 가까워요. 자, 그럼 영화사 입장이 되어봅시다.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수입이랑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정해요. 여기서 한계 수입, 즉 MR은 영화 한 편 더 팔 때 추가로 버는 돈이고 한계 비용, MC는 아까 말했듯이 거의 0이죠. 그럼 그래프에서 MR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즉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어딘가요? 네, 바로 수량이 100만일 때죠. 그럼 가격은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격, 즉 수요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쭉 따라가 보면 가격이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업은 가격 10에 100만 개를 파는 게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선택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수님, 그런데 기업이 그렇게 가격을 정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왠지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서요. 와, 우리 수진 학생 정말 예리한데요. 맞아요. 기업한테는 최선일지 몰라도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도 최선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꽝 하고 무리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가격은 얼마일까요? 경제학에서는요, 사회 전체의 만족감, 즉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라고 봐요. 자, 그럼 정보제의 한계 비용이 얼마였죠? 그렇죠, 0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가격은 바로 0원입니다. 놀랍죠? 가격이 0원이 되면 그래프를 보세요. 수요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업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가격 10에 100만 개를 팔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가격은 0원, 그래서 200만 명이 다 같이 누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바로 여기서 생산자는 먹고 살아야 하고 소비자는 더 싸게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만약에 가격이 진짜 0원이면 큰일 나죠. 아니 수백억 들여서 영화 만든 회사는 뭘 먹고 살아요?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아무도 힘들여서 새로운 영화나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어지겠어요?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짠! 하고 등장한 제도가 바로 저작권, 특허 같은 지적 재산권이에요. 당신이 힘들여 만들었으니 일정 기간 동안은 당신만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줄게 라고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보재의 비용 구조와 가격 딜레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정보재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데 이게 왜 승자독식 시장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원리예요. 네트워크 효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같이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카카오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 카카오톡을 쓴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근데 모든 친구, 가족, 회사 동료가 다 쓰니까 나한테도 카카오톡이 엄청나게 유용한 앱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막 커지는 현상,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가 한번 발동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승자 독식,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다가 점점 유용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시장의 표준, 즉 대세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로 갈아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 친구들이 다 카톡 쓰는데 나 혼자 다른 메신저 쓸 수 있나요? 어렵죠? 이렇게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 이걸 경제학용어로 고착 효과 또는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정말 머리 아프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의 핵심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정보재는 뭐다? 처음 만들 땐 돈이 엄청 들지만 복사하는 데는 공짜다. 높은 고정 비용과 0에 가까운 한계 비용. 이게 핵심이었죠? 둘째, 그래서 딜레마가 생긴다. 기업은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사회는 공짜로 쓰길 원하고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요.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같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 독점을 만들어낸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 시장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고착, 즉 락인된다는 것까지. 어때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요즘 AI, 인공지능이 정말 대세잖아요? 만약에 이 AI가 영화 시나리오를 뚝딱 쓰고 히트곡을 막 작곡하고 심지어 새로운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즉, 정보재, 높은 고정 비용마저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정보재의 경제학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